수천 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거는 지혜가 있다면 어떨까요? 낡아 보이는 이 글자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면요? 이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여전히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그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나 한 사람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엄청난 변화의 시작은 대체 어디일까요? 이건 아마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질문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두 고전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는데요. 하나는 대학. 이건 뭐랄까, 세상을 바꾸는 설계도 같은 거고요. 다른 하나는 중용. 그 길을 갈 때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두 기둥이 대체 뭔지, 어떻게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바꾼다는 건지, 그 과정에서 균형은 또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볼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지금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지혜의 두 기둥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대단한 책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살짝 짚고 넘어가야죠. 모든 위대한 생각에는 그 뿌리가 있으니까요. 이 대학이란 책은요, 공자의 제자였던 증자가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중요했던 건 아니고요. 쭉 여러 경전 중 하나로 있다가 송나라 때 주희라는 엄청난 학자가 나타나서 이거 정말 중요하다 하면서 논어, 맹자, 중용이랑 딱 묶어서 사서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위상이 확 달라진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대학이 말하는 그 수많은 가르침들, 사실 파고들면 딱 한 문장으로 요약돼요. 모든 변화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에게서 시작된다는 거. 그 시작점을 바로 수신이라고 해요. 한자 그대로 풀면 몸을 닦는다는 건데 단순히 씻고 단정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내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고 욕심이나 유혹 같은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중심을 잡는 것. 이게 모든 일의 뿌리라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대학을 여는 첫 구절인데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먼저 내 안에 있는 밝은 덕, 그러니까 양심 같은 거죠. 그 불씨를 환하게 밝히고 그 빛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가장 좋은 상태에 머무르게 한다. 와, 포부가 정말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자기 수양이 자, 오늘부터 시작!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중국 상나라에 탕왕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매일 쓰는 세숫대야에 이런 글을 새겨놨대요. 매일매일 새롭게 또 새롭게 하라. 와, 매일 아침 세수하면서 이걸 봤을 거 아니에요? 끝없는 자기 쇄신에 대한 의지가 느껴지죠. 핵심은 이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퇴보라는 생각. 매일 몸을 씻는 것처럼 마음의 먼지도 매일 털어내야 한다는 거죠. 평생 해야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잘 닦인 한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대학에서는 그 과정에 마치 호수에 돌멩이 하나를 탁 던졌을 때 물결이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확장된다고 설명합니다. 그 유명한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가 바로 이겁니다. 1단계 먼저 나를 닦고 2단계 그 힘으로 우리 집을 화목하게 만들고 3단계 그 원칙을 넓혀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마지막 4단계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다. 정말 논리적이지 않나요? 작은 원에서 시작해서 점점 큰 원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유교 정치 철학의 핵심이에요. 개인의 도덕과 정치가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생각이죠. 다시 말해서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먼저 훌륭한 인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리더 한 사람의 인격이 그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정말 무겁고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나침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영향력이 점점 커져갈 때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고전, 중용이 등장합니다. 중용, 한마디로 밸런스의 철학이에요. 너무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 최적의 지점.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딱 그 중간을 찾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나를 닦는 것부터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그 모든 길 위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원칙인 셈입니다. 이 중용이란 단어를 뜯어보면 더 재밌어요. 중은요, 희로애락 같은 감정이 아직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전에 아주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 완벽한 중심을 뜻해요. 반면에 용은 일단 감정이 생겨났을 때 그걸 표현하되 너무 폭발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상황에 맞게 조화롭게 드러내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내면의 평온함과 밖으로 드러나는 조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공자는 군자와 소인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이 중용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봤어요. 군자는 언제나 이 균형점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소인은 자기 감정이나 욕심에 휩쓸려서 이쪽 아니면 저쪽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인격의 수준이 균형 감각에서 나온다는 정말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오늘은 나의 고전. 아니, 20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가 지금 이 복잡한 21세기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천만에요. 지금부터 이 낡아 보이는 지혜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는 문제들에 대해 얼마나 명쾌한 해답을 주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이 모습들을 좀 보세요. 시대도, 장소도, 옷차림도 다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요. 한 조직을 이끌고 나 자신을 관리하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 이런 리더십의 기본 원칙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가르침들이 현대 사회 곳곳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먼저 윤리적 리더십의 기본이 되고요. 또 끝없는 경쟁만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기업 문화를 만드는 데도 영감을 줍니다. 요즘 유행하는 마음 챙김이나 개인적 성장도 사실 이 수신의 현대적 버전이라고 볼 수 있죠. 갈등 해결이나 시민 윤리에도 물론 적용되고요. 특히 리더십이나 정치 분야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대학은 리더 개인의 인격이 조직 전체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말하죠. 한편 중용은 어떨까요? 극단적인 경쟁보다는 지속 가능한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치적으로는요, 정치인의 자기절제가 부패를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대학은 가르치고, 중용은 서로 싸우기만 하는 양극화 시대에 대화와 타협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책상머리에서 하는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조금 더 정의롭고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도구 상자 같은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모든 게 흑 아니면 백으로 나뉘는 극단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쩌면 그 어떤 극단적인 주장보다도 묵묵히 중심을 지키려는 이 중도의 길이야말로 가장 새롭고 가장 급진적인 선택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